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원뉴스입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72명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이 됐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좀 줄어들만 하면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네요. 네, 추석 연휴 이후 추세를 보면 확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 새벽 기준으로 72명이 늘었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89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만 이렇게 사망자가 2명이 또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에서는 확진 발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8명이 나올 정도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전과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지금까지 일일 확진자 발생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114명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듯했지만 오늘 다시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내일쯤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1단계로 내리기가 쉽지 않겠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 확진 72명이라는 숫자는 이 전날 검사 건수가 5천 건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여서 더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이 양성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적으로 평균 1 정도인데 지난 8일에는 0.64, 지난 9일에는 0.47까지 낮아져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1.64%까지 확 올랐습니다. 이 국내 발생의 해외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여 명 정도에서 많게는 20여 명 정도까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서 하루 기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요. 국내외의 이런 전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방역의 긴장감을 늦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의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내일까지 환자 발생 흐름을 지켜본 뒤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이지만 이처럼 수도권의 확산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50명 미만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도 또 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가족과 지인 모임을 고리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전 일가족 식사 모임의 경우 30일 첫 감염 이후 어제 낮까지 모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다나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도 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휴일 상황을 주시하며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발표될 새 조처는 일률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는 대신 지역이나 업종, 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경기도 양주의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육군부대에서 간부 1명과 병사 1명이 지난 8일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주둔지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부대원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건물 내부가 심하게 탔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오늘 추가 진행하려던 현장 감식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어제 오후 1차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2층을 비롯해 불길이 거세게 일었던 28층과 33층 등을 돌며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됐던 2차 감식은 안전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1차 감식한 결과 건물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면서 천장 등의 구조물이 떨어질 우려가 높아 안전 그물망 등 안전 조처를 한 이후에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이 미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화재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와 달리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최초 발화점 등을 찾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 관련 CCTV 확보에 주력하면서 목격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9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128가구, 39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시는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오후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강풍 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강원도 화천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꼭 1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지만 재발병의 징후는 그전부터 뚜렷이 보였습니다. 돼지를 다시 길러보기 위해 애써왔던 농가에서는 지난해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더 이상의 사육돼지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개체로 알려진 멧돼지 감염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00구가 넘는 멧돼지 폐사체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이번에 발병한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만 40%가 넘는 290마리의 멧돼지가 최근까지 집중 발견됐습니다. 울타리 등 방어막을 구축했다곤 하지만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방제기와 소독 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최근 야생 멧돼지 발생 지역 인근의 도로와 하천,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처 도축장에서 돼지 폐사체가 처음 발견된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가는 차량과 인원이 많은 곳인 만큼 추가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농장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도축장에서 발생했을 때는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가 상당히 농장보다 커집니다. 새 돼지를 농가에 들이는 재입식을 준비해온 농장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좀 크죠.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고. 양돈 농가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철저한 방역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축소 신고 경위 등을 자세히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 당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5년 전 10월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외신 기자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수만 명의 북한군 장병이 김일성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개발 중이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북한이 이번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앞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인 올해 북한이 당 창건 기념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우리 정부도 주시해왔습니다.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무력 시위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ICBM과 이동식 발사 차량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거란 분석입니다. 고강도로 나올 때는 실제로 쏘거나 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저강도 이렇게 시위, 위력의 어떤 과시 이런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열병식에 참석해 직접 연설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 남북한에 공식 자료를 요청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현지 시간 9일 북한 정부의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 요청과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서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와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냉장 보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온에 독감 백신이 노출되면서 정부가 48만 명분의 백신을 수거 조치한 바 있었지요. 이번에는 독감 백신에서 하얀 덩어리가 확인돼서 식약처가 제조사에 자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장 주사를 맞아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입니다. 백신은 투명한 액체여야 하지만 하얀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런 하얀 입자가 보이는 백신이 보고된 건 지난 6일 경북 영덕의 한 보건소에서였습니다. 긴급 수거 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해당 업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덩어리가 백신 안에 항원 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항원 단백질은 우리 몸에 주사됐을 때 항체가 형성되도록 면역을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백신을 제조하거나 용기를 제조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사용되는 약물, 또 산이나 또 실리콘 처리의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응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문제가 된 백신은 한국 백신이 생산한 코박스 플루 4가 PF주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4개 제조단이 모두 61만 5천 개에 대해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회수 대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812명. 안전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상온 노출 독감 백신에 이어 독감 백신 생산과 유통 과정에 또 한 번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식약처는 해당 백신을 맞고 이상 사례가 보고된 건 국소통증 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시간 가까이 라디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에 이어 네바다주까지 활발한 장애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치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이젠 자유롭다고도 했습니다. I was not in the greatest of shape. A day later I was fine, maybe perfect, but I was fine. But a couple of days later, now I'm free. 그러면서 자신이 복용한 치료제의 성능은 최고라고 했습니다. On the pandemic, I was telling you about this medicine. I'm so proud of it. People don't want to write about it, but that's okay. But this is better than the vaccine.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내일 백악관 행사 주관은 물론 플로리다 유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활발한 장외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대표 도시 가운데 하나인 피닉스를 찾은 데 이어 네바다주로도 향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직무 수행 지속 가능 여부 등을 따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해변 곳곳에서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한 해변입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문어와 물고기는 물론 성게도 폐사했습니다. 바다 속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바다 표면은 거품처럼 보이는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구토와 고열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캄차카 당국의 1차 조사 결과 바닷물에서 석유 제품이 기준치의 4배, 페놀이 2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캄차카 당국은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해양 생물의 폐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독성물질 유출 등 인위적 요인과 조류의 대량 증식 같은 자연적 요인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Нужн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тоже, что, возможно, это будет иметь очень длительный. 원인을 놓고 다양한 추정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들어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밀려들 텐데요. 이 너울은 일반적인 파도와는 달리 물결이 잔잔하다가도 불규칙적으로 밀려와 갑자기 해안가를 덮칠 수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 해안 지방에 초속 9에서 13m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전주와 광주가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데다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 아래로 내려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물도 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